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데이터 전략 그리고 고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장석현입니다. 오늘 그 커피의 데이터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텐데요. 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올해로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1년에 하워드 슈츠가 설립한 회사고요. 1999년에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스타벅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스타벅스 이름이 모비딕 백경에서 스타벅이라는 그 항해사의 이름을 따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항해사들을 유혹하는 사이렌 이 이너의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로고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999년에 런칭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금 현재 한 1,6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일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일상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한 2만 명 정도의 파트너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스타벅스의 브랜드 미션인데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커피 일 것 같은데 오히려 커피에 대한 내용은 밑에 태그라인으로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미션을 보면 굉장히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휴머니즘의 바탕을 한 뭔가 고객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을 나아지게 하는 부분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브랜드 미션을 좀 더 실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프라미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잘 만들어서 편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고객과 교감하면서 옳은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고객께 제공한다. 이런 브랜드 프라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브랜드 프라미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이런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회사에서 전달하고 싶은 가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지금 그 제품의 단으로 되어 있는 커피와 크래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이 영역을 가지고 큰 축을 삼아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케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케어는 고객이 대접받는 기본을 들게 하자라는 부분인데 스타벅스 리워드가 올해로 딱 10년이 되는 로열티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쭉 성장을 해오고 있는 양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700만과 800만을 둘 다 달성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이면 800만 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멤버십이 그동안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데모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11년 말에 런칭했는데 12년에 런칭했을 때는 30대가 주로 드리븐을 하는 그런 데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0대가 30대를 앞질렀고요. 네, 연령을 봤으니까 이제 성별을 봐야겠죠. 그 2012년도에 보시면 8대 2 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고객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멤버십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이제 고객들을 케어하고 나니 이 고객들에게 우리가 더 가치를 제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편리한 고객의 서비스 영역이고요. 총 4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사이렌 오더입니다. 보시면 지금 2014년에 런칭을 했고요. 쭉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만 해도 모바일 오더라는 부분이 지금은 뭐 굉장히 일반적이 됐지만 모바일 오더라는 부분이 좀 일반화되지 않아서 저희도 저 0.5%의 정체기가 굉장히 좀 힘겨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렌 오더가 한 8% 정도 올라갈 때까지가 굉장히 좀 힘겨웠는데 8% 정도가 좀 티핑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채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올해 UI UX의 리뉴얼을 통해서 근본적인 좀 편리성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이렌 오더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성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30%에 가까운 트랜잭션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범용 플랫폼이 스타벅스에선 됐습니다. 사이렌 오더가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볼륨이 되고 나니까 또 하나의 고객 시간을 아껴줘야 되는 매장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플랫폼이 마이DT패스입니다. 저 매장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이 부분이 스토어 영역과 뭐 오더 픽업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로직은 심플합니다.
차 번호를 내 계정에 등록하면 내 계정과 차 번호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한 상태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저 기술 다 주차장 가면 보실 수 있는 차량을 체번하는 기술, APR 기술로 차량 번호를 찍으면 바로 스캔하면 바로 그 차가 이제 스타벅스 카드로 변신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다 알아보고요. 고객들이 그 파트너가 알아보고 오더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결제단에서 파트너가 한마디만 물어봅니다. 마이디티 패스로 결제를 해드릴까요? 얘만 대답하면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결제가 다 끝납니다. 마이디티 패스도 제가 제목을 컨택트리스라고 달았는데 기본적으로 DT라는 플랫폼 자체가 비대면 채널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전체 스타벅스 회원 중에 28%가 지금 마이디티 패스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름 겨울만 되면 대란이 일어나는 프리퀀시, 저 빨간 스티커와 흰색 스티커 개수를 보시면 저게 지금 올해 스티커 개수인데요.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플랫폼입니다. 뭐 이 프리퀀시의 장점은 뭐 종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서로 선물도 가능하고 합치기도 가능하고 굉장히 좀 편리해지고 회원의 경우에는 그냥 결제만 하면 바로 프리퀀시가 알아서 쌓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런칭한 컨비니언트한 플랫폼은 딜리버스입니다. 역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딜리버리가 F&B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이 이제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좀 더 돈독히 가져갈까. 커넥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콜마이네임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2012년에 런칭을 했고요. 지금 현재 78%의 고객님들이 다 닉네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닉네임으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줄 때 뒤에 고객님을 붙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난 직원이고 넌 고객님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게 고객과의 교감도 필요하지만 한 번쯤 웃을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콜마이네임 78%의 고객님들이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한 번쯤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이 스타벅스 리뷰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리서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부심도 갖고 있고 자랑을 하고 싶은 플랫폼인데요. 한번 셋업하려면 굉장히 프로세스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스타벅스에서 결제한 고객님들께서 바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지금 사이렌 오더를 바로 사용하신 고객님이면 핸드폰을 들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앱을 또 가지고 계실 거고 앱에 퀵볼 채널을 만들자라는 부분으로 시작한 게 마이 스타벅스 리뷰입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 3일간 마이 스타벅스 리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3일간 하면 12만 5천 명 정도가 응답을 하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리뷰가 잘 되고 나니까 이런 고객들의 의견을 좀 우리의 운영 파트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스토어 케어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서베이 두 가지인데요. 스토어 케어는 뭐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시면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너무 추워.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에어컨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 하셔야 되는 액션은 직원을 찾아 헤매는 거죠.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을 바로 포스에서 전 직원들이 열람을 하고요. 3분 안에 무조건 처리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서베이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매장 만족도, 고객 만족도 영역이고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소통도 하고 플랫폼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여기서 끝일까? 커미트먼트는 정말 우리 브랜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이 옳은 일을 하게끔 고객이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면 잘 돕고 있는가 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수증 그리고 에코보너스타 이 두 개는 그리너 영역입니다. 이 영수증은 그냥 심플합니다. 회원이면 몽땅 다 그냥 저희가 종이 영수증을 못 받게끔 전자 영수증으로 다 그냥 돌려놨어요. 99%의 고객들이 다 지금 이 영수증을 받고 있고요. 에코보너스타 같은 경우는 원래 텀블러 가지고 오시면 300원을 할인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텀블러를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혜택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원이나 별 하나 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96%의 고객이 나는 별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걸로 봐서 고객들이 확실히 별에 더 선호를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도 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나서 또 훨씬 텀블러 사용이 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시스턴시는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편의성, 매장에서 느끼는 리워드와 동일한 리워드, 이런 부분들을 매장 밖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에서 작년 말에 런칭한 PLCC, 스타벅스 현대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PLCC라는 것이 뭐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용카드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타벅스 카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매장 외에서 쓰셔도 별이 쌓입니다. 뭐 주유소에서 쓰셔도, 마트에서 쓰셔도, 백화점에서 쓰셔도 3만 원 별 하나가 쌓이게 되는 그런 신용카드고요. 가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품 개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계로 다시 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바꾸는 데에 쓰이기도 합니다. 신 메뉴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로 제품을 개발한 게 제주 특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지역에만 어울리는 제품을 좀 만들어 보자. 그거의 출발점은 고객의 리뷰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좀 기념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커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출발을 했고요. 실제로도 매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누적으로는 111종이 출시가 됐고 전체 제주 지역 매출 중에서 특화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38%, 굉장히 많은 비중을 지금 특화 제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옮겨가는, 다시 플랫폼을 만드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DT에서 진입을 하고 나면 픽업해서 나갈 때까지 2분 30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 시간을 못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뭘까를 다 단계별로 쪼개봤더니 저 결제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저 결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럼 우리도 하이패스처럼 통과를 시켜보자. 근데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를 다 각각의 차에 보급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럼 그 비슷한 기술을 상용화된 기술로 고민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차량 번호 인식기 LPR을 통해서 뭐 이거 진짜 주차장에 다 있는 이렇게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 번호만 체번하면 바로 계정과 연동시켜서 차를 바로 스타벅스 카드 결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고요. 일반 차량과 DT패스 등록한 차량의 속도가 한 12% 차이 납니다. 이제 스토어 디자인 쪽을 좀 볼 텐데요. 이 스토어에서 경험도 디지털 못지않게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가시면 이런 매장마다 되게 다양한 좌석 타입들이 있습니다. 뭐 저렇게 2인 좌석도 있고요. 방캐 테이블도 있고, 이걸 어떤 기준으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스타벅스에서는 이 좌석들도 다 데이터 기반으로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체류 시간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포휘어 고객이라고 분류를 해서 저렇게 시간대별로 테이크아웃과 포휘어 고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포휘어 고객 중에 도대체 몇 분이랑 같이 방문을 했을까? 왜냐면 2인 좌석을 넣을 건지 3인 좌석을 넣을 건지 4인 좌석을 넣을 건지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서베이를 합니다. 왜 오시는지. 그래서 저 방문 목적에 대한 부분을 또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최적의 C 플래닝, 카페 좌석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방캐 좌석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소파 좌석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이런 C 플래닝을 수립하고요. 이 C 플래닝은 지금 현재 매장에는 깔려 있고, 신규 출점을 할 때 가장 유사한 매장의 타입을 붙여서 신규 출점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C 플래닝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인아웃 고객 주문하시는 고객님들도 직접 다 쇼케이스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음식의 상태를 보고 구매를 하신다라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셔서 저 쇼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중요성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시선의 히트맵입니다. 보시면 저렇게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분이 시선이 오래 머무르고 강하게 머무른 부분인데요. 보시면 오전과 오후가 찍히는 시선의 히트맵이 다릅니다. 이 정성 데이터, 시선이라는 정성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이걸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데이터 프로젝트고요. 영업시간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영업시간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하죠. 우리가 정한 영업시간에 고객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영업 시간을 고객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영업 시간을 고객 관점으로 좀 트위스트한 데서 출발한 프로젝트였고요. 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기준 하에서 스타벅스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서 어떤 데이터를 집적했는지, 그 데이터가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혹은 다시 고객의 경험을 엘리베이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스타벅스는 아직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데이터를 통한 이노베이션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스타벅스의 변화나 혁신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